여러분 반갑습니다. 목동수학도서관 고등부 대표 강사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0학년도 2학년 2학기, 우리 2학년 2학기 수학 2과목, 우리 한가론고등학교 수학 2과목, 우리 중간고사 시험을 좀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전통의 강호고요. 우리 한가론고등학교 문제들은요, 특히 수학 2 미적은 좀 난이도 있게, 비중 있게 좀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고, 특히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최근 문제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해서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역시 그런 문제들이 몇 개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배점이나 이런 거는 뭐 이 정도 배점이 될 텐데, 뭐 항상 뭐 그냥 이 정도 배점이니까요.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특히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개념을 잘 정리하셨다면 좋은 결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몇 문제 어떤 좀 주요 문항들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가람고 2학년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다 볼 수는 없고 한 4문제 정도만 좀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코로나 영향이라 하더라도 전통의 강호처럼 좀 역시 수학 2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단답형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역시 변형 문제거든요. 약간 모의고사 변형 형태의 문제인데, 연속인 함수 hx가 gx분의 fx래요. 이거 하나씩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는 x 곱하기 x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fx를 gx로 나눈 것 자체가 그냥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0,4를 지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gx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x제곱 플러스 4라고 줄 수 있고요. x의 개수는 모르니까 그냥 px다 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g1이 자연수일 때 f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fx가 거의 답이 나와요. x 곱하기 x 플러스 1에다가 갑자기 gx도요 위에 구해놨거든요.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4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f1이라는 것은요 실제 값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5 플러스 p라고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g1이 자연수인데 그리고 g1이 바로 뭐예요? 5 플러스 p잖아요. 그럼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1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2겠구나 라고 해서 1번을 찍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수는 자연수이지만 gx가 분모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gx가 분모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분모에 있는 함수는요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gx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gx가 이런 2차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4라는 것은 는 0이라는 것은 근을 가지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실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판별식을 봐야 되고 p라는 값이 막 되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들만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을 따졌을 때 p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야 되므로 p라는 값은 뭐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p가 4보다 작다라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마이너스 3 이상일 거고요. 왜냐하면 5 플러스 p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p도 자연수 또는 정수가 돼야 될 거고요. p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 것에서 놀아야 될 거고, 5 플러스 p라는 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5를 더했으니까 2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x-1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5 플러스 p에다가 최소값 2를 집어넣은 2 곱하기 2 해서 답은 4다라고 찍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모에 있다라는 이 조건을 까먹고 그냥 1번이라고 찍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우리 선택형 15번입니다. 양수 a와 최고차항 1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연속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요.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3분의 gx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럼 gx가 어떻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하니까 gx는 1차 이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차식 이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x가 a가 아니고 2a가 아니고 3a가 아닐 때 다음에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gx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무엇으로 나눈 x-a, x-2a, x-3a로 나눈 값 자체가 gx가 될 테니 x 조건식이 아닐 때는 fx 자체를 구할 수가 있겠죠. fx는 x-a 곱하기 x-2a 곱하기 x-3a에다가 gx를 곱한 결과에다가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누구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ga와 그리고 k 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자, gx가 1차 이하일 거니까 gx는 1차 이하일 것이고, 그리고 fx에 대한 조건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당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곱해진 거 전부 다 최고차항 개수 1일 테니까 gx라는 것도 1차 이하일 것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나는 gx를 어떻게 둘 거냐면요, gx를요 x 플러스 p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x가 a일 때는요, x가 a일 때 ga라는 것은 a 플러스 p가 되고 그 값이 1이 되겠죠. 그리고 x가 2a라면 g의 2a라는 것은 2a 플러스 p가 되고 그 값은 2가 됩니다. 물론 x가 3a일 때 g의 3a라는 값은 3a 플러스 p가 되고 그 값은 k가 되겠죠. 자,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에서 연립을 해보시면요, 간단하게 a는 1이어야만 하고 p는 0이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a가 1이기 때문에 k 값도 얼마다?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gx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a가 1이고 p가 0이니까 gx는 그냥 x였구나 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fx를 이제 정체적으로 다시 써주시면 f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에다가 x를 곱하시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이게 바로 fx가 되겠네요. k 값은 3이 될 거고요. 자, 이제 f5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f5의 값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25 마이너스 5니까 120에다가 20을 더한 140이 되겠네요. 그럼 f5와 k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둘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답은 143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단답형 14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실수 t와 곡선 y = x제곱 위에 두 점입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도형에 약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 도형이랑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p라는 점은 t-1, t-1의 제곱이고요. q라는 점은 t 플러스 1, t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요 선분 PQ가 있고요. 중점을 M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M의 좌표 바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점 T1 플러스 1과 T 플러스 1과 T-1의 합은 2T고요. 2로 나누시면 T가 되겠죠. T-1의 제곱과 T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시면 2T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고요. 2로 나누시면 T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점 M의 좌표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M을 지나면서 PQ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PQ의 기울기도 필요하겠네요. PQ의 기울기는 X좌표 차이는 2가 될 거고요. Y좌표 차이는 4T가 되겠네, 그죠? Y좌표 차이는 4T가 되니까 기울기 자체가 2T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그 결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구나 라고 쉽게 갈 수 있겠죠. 자, 이때 요 직선의 X절편이 FT인가 봐요. 그래서 R이라는 점은 FT, 0이라고 했고요. 이때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P1이라고 하고 삼각형 P1M이다. 이게 좀 어려워요. 삼각형 P1M이다.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GT라고 할 때 FT와 GT도 구하시고 다음에 극한값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해보죠. 먼저 FT라는 것부터 찾아보시면 벌써 우리는 점 M의 좌표도 나왔고 기울기도 알아요. 그럼 식을 한번 1차 식을 만들어 보면은요, y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t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t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y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ft를 구할 수 있겠네요. y에다 0을 집어넣어 버리시면 마이너스 없애버리시고요. 양변에 2t를 곱해주시면 2t의 세제곱 더하기 2t가 x-t, 따라서 x는 2t의 세제곱 더하기 3t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ft는 처음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t의 좌표는, ft라는 것은 그냥 2t의 세제곱 더하기 3t다 이렇게 구하셨을 겁니다. 자, 문제는 gt죠. gt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도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잘 관찰해 보시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래요. 요 삼각형의 외접원. 그런데 우리가 도형 문제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직각이에요. 지금 P1이 직각이고요. 누구랑 요 직선이 직각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P1M만 보는 게 아니라 R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럼 요렇게 사각형 P1RMP라는 요 사각형을 가만히 보시면 요 사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할 것이고, 그 사각형의, 이거 원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이 사각형의 외접원이 바로 누구랑 같을 것이다. 이 삼각형의 외접원과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미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다가 대각의 합이 180도니까 당연한 거겠죠. 어떤 원이 되냐면 결국 이 P1M이라는 삼각형의 외접원은 PR이다라는 요 선분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PR이 지름이니까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일 거고, 지름의 절반을 반지름이라고 하니까 지름의 절반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되니 4분의 1 곱하기 PR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PR이 좋은 이유는 R의 좌표를 위에 FT로 구해놨고요. P의 좌표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GT 들어갈게요. 좀 지우고. 자, 그럼 GT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4분의 파이는 붙여주시고요. 누구와 누구? P와 R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데, X좌표가 FT고요. FT, 즉 2t의 세제곱 더하기 3t에서 누구를 빼버리시면 t-1을 빼버리시면 2t의 세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이 될 텐데, 이게 X좌표 차이고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겠죠. Y좌표 차이는 어차피 t-1의 제곱과 0의 차이니까 그냥 t-1의 제곱이 될 거고, 차이의 제곱은 4제곱이다 라고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t-1의 4제곱이다. 그죠? X좌표, Y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요. 요 놈을 더한 것을 곱해주시면, 물론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정리까지 다 하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네, 이게 바로 GT가 되겠죠. GT는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정리를 하라고 해서 답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정리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2번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보니까 GT라는 식을 가만히 보니 이것은요, 최고차항이 2t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6제곱이에요. t에 대한 6제곱이고 4분의 파이 곱하기, 그냥 그대로 쓸게요. 2t의 세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t-1의 4제곱이다 라고 쓰게 될 거고요. 자, 분모에는 파이에다가 ft의 제곱인데, ft라는 게 세제곱이잖아요. 2t의 세제곱 더하기 3t니까 세제곱인데, 이것을 제곱을 하니 역시 6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뭘로 나눌까요? 네, t의 6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t의 6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최고차항 빼고는 전부 다 날아가 버릴 테니 어차피 파이는 약분이 될 거고 4분의 1이 붙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t의 6제곱이 들어가면은 t의 세제곱만 남고 2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라고 붙을 거고요. 역시 t의 6제곱들이 들어가면 6제곱보다 차수가 낮은 애들은 전부 다 0으로 갈 것이고, 2의 제곱이 붙었으니 역시 4가 되겠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4. 따라서 답은 뭐가 될 것이다? 4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극한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마지막 서술형 문제 보면서 좀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서술형 문제들도 다 보면 좋겠지만 특히 마지막 문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요, 마이너스 x제곱,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x가 1 이상이면 x-2라고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GT가 굉장히 복잡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GT는요 A가 T 플러스 1, T보다 1 이상 더 큰 곳을 잡았을 때 A-T분의 FA-FT 이들의 평균 변화를 뭐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라고 볼까요? 그 기울기들의 최소값을 GT라고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실 건 뭐냐면 도대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지금 x축이 있을 거고요, y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이렇게 나눠 볼 텐데요. 자, x 이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뭐가 된다고요? 1보다 클 때는 x-2니까요 1,-1을 지나면서 쭉 직선으로 올라가는 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요,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요 0,0이랑 1,-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죠. 여기가 또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t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은 t라는 것은 마이너스 2 이상에서부터 출발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도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게 되는데 그게 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이때 함수 gt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gt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a-t분의 fa-ft 뭐라고요? a-t분의 fa-ft의 최소값이니까요. 결국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최소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t가 요 점에 있다면 내가 요 그래프상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어디에 가면 최소가 될까요? 라는 건데 실제로 요런 점을 잡으면 기울기가 굉장히 크겠지만 언제? 여기 1,-1을 지나면 직선으로 쫙 연결이 되면서 이것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것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럼 GT의 기울기는 이때 T가 누구일 때는 마이너스 2일 때는 누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만약에 T가 점점 올라가더라도 이쯤에 잡히더라도 결국 기울기의 최소값은 여기 있는 1,-1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될 수 있냐면요 0까지 왔을 때요. t가 0까지 왔을 때도 여전히 1,-1을 지나는 게 최소가 되겠죠. 근데 0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a라는 놈은 얼마 이상이냐? t와의 차이가 1 이상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a-t가 1 이상, t와의 차이가 1 이상이니까 1,1에서 0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1,-를 지날 수가 없죠.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gt를 한번 구해보면 첫째 0 이상,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이상 t가 0보다 작을 때까지의 gt는요 항상 누구를 지날 때입니다. 1,-1을 지날 때 a라는 점이 1,-1일 때가 좋은 거고요. 요때 점의 좌표를 내가 t,-t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x의 변화량은 1-t가 될 거고 a-t는 1-t가 될 거고요. fa-ft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제곱이 되니까 그 결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바로 gt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0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1까지 오기 전까지 1에 오기 전까지는요 그냥 t라는 점이 여기 잡혀 있을 때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t라는 점이 여기 잡혀 있을 때 가능한 가까운 데 있을 때가 기울기가 제일 작겠죠? 앞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요때 점의 좌표는요 차이가 1이라고 봤을 때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t 플러스 1이 될 거고 y좌표는 얘는 y 이꼴 x-2 위에 있는 거니 t-1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t, t의 제곱과 t 플러스 1, t-1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놈일 테니까요. 됐나요? 자, 그럼 이때의 gt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때의 gt는 x좌표 차이는 무조건 1로 잡혀 있는 거죠. 왜? t 플러스 1에서 t를 뺄 테니까요. 1로 잡혀 있을 거고 y좌표 차이는 t-1에서 마이너스 t의 제곱을 빼면 그 결과 t의 제곱 플러스 t-1 따라서 이때 gt는 t의 제곱 플러스 t-1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t가 1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직선 위에서만 움직이겠죠. 이때 gt는 얼마다? 무조건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서 일단 첫째로 함수 gt를 구했는데요. gt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gt는 다음과 같습니다. gt는 첫째 마이너스 t-1입니다. 마이너스 2 이상 t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두 번째 t의 제곱 플러스 t-1입니다. 언제요? t가 0 이상 1보다 작을 때요. 마지막으로 1입니다. 언제요? t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gt가 0이 될 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근을 구하라는 건데, gt가 0이 될 때는 이때는 당연히 1이니까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하면 이때 t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 이상 0보다 작다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근으로서 적합합니다. 두 번째, t의 제곱 플러스 t-1이 0이면 될 텐데 근의 공식을 써서 t를 구하신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겁니다. 근데 범위는 0 이상 1보다 작은 놈만 근이 되어야 하니 따라서 누구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만 답이 되겠죠. 따라서 gt가 0이 되는 것의 근은요,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인 것과 t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인 것,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 텐데, 마지막으로요, t가 0일 때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라고 했어요. t가 0일 때의 미분 가능성. 자, 그럼 우리는 gt라는 함수 전체를 알아요. 그리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그냥 더함수 가지고 미분 가능성 조사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푼 거 좀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우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근은 좀 다른 데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우리가 t가 0일 때 미분 가능성을 볼 텐데 연속은 당연하죠. 왜냐면은 리미트 x가 아니죠, t죠. t가 0 마이너스 좌극한으로 갔을 때의 gt와 우극한으로 갔을 때의 gt와 g0가 전부 다 뭐로 갔냐면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연속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우리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만 보면 될 텐데,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t-0분의 gt-g0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분모는 t가 될 거고, gt는 위에 있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g0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 결과 마이너스 1은 없어질 거고요. t분의 마이너스 t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좌미분계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미분계수 한번 볼게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0분의 gt-g0라는 것은 결국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는 t가 될 거고, 밑에 걸 쓰게 되겠죠? 그럼 t의 제곱 더하기 t-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은 재밌는 게 없어지고요. t 약분하고 나면 t 플러스 1이고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자,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 1 다르겠네요. 그죠?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또는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변형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게 푸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전통적으로 항상 한가람 보는요, 우리가 수투랑 미적 같은 경우 항상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개념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좀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특히 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을 보시면 좀 꼼꼼하게 공부를 좀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특히 한가람 고등학교는 기본적인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항상 최근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긴장감 있게 좀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를 잘 교훈 삼아서 기말고사 모두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